존경 없는 5,1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호가 보는 세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 설 연휴가 오늘 시작되는 날이죠. 이 시간이면은 부산 서울에서 고속도로로 열심히 우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오고 계시겠죠. 참 부럽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고인이 된 지 오래돼 가지고 지금 부모님 계신 분들을 보면 사실 참 부럽습니다. 부럽고 그래서 또 지금 생각이 나는 게 불효 부모 사후에 주자 10회 훈에 나와 있죠. 주자 10회 훈에. 그래서 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 돌아가시고 난 뒤에 후회한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걸 못 느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소중함을, 우리 부모님의 그 큰 그늘을 제가 몰랐는데, 감사할 줄 몰랐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사실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이런 말이 있죠. 처부모도 부모다. 처부모도 부모다. 그리고 우리 또 해서 저는 이제 우리 친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효도를 못 했으니까 처부모, 사랑하는 아내의 아내를 이쁘게 키워주고 이렇게 하신 분, 장인 장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 못한 거 장인 장모님에게 효도하려고 열심히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우리가 그러니까 삼강오륜에는 또 이런 말이 있죠. 보자, 삼강오륜에는 부자유친, 부부유별, 군신유, 부자유친 나와있죠. 부자유친. 삼강오륜에는 첫 번째가 부자유친이네요. 부자유친하고 부부유별하고 군신유의하고. 그래서 제가 삼강오륜에 따라서 부자유친합니다. 아버님에게 살아계실 때 못했으니까 사실 우리 친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사실 친하게 많이 지냈습니다. 아버지한테 주자 10회, 그 다음에 삼강오륜, 유교에 대한 유교 사상을 제가 좀 공부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배우다가 사실상 우리 형님이 그 천자문 책을 당시에 팔아먹어버렸어요. 팔아먹는 바람에 제가 이게 옳게 배우질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버지가 재산을 참 많이 이렇게 놓고 제 어릴 때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귀하집이 두 집밖에 없었어요. 아랫귀하집, 윗귀하집이 있었는데 제가 아랫귀하집에 살았는데 우리 하여튼 참 슬픈 사연입니다만은 우리 형님이 다 날려먹었습니다. 다 날려먹고. 그래 사실 그때부터는 참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사실상 저는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람금을 못 내니까 학교만 가면은 공람금 안 내는 사람, 옛날에는 이제 공람금이 육성회비죠. 육성회비 안 내는 사람 이러면은 저 혼자 서는 거예요. 저 혼자. 그러면 이제 또 학교 가면 선생님이 뭐라 하니까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산공부를 했습니다. 산에 육성회비를 마련하고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5km를 이제 걸어 다녔거든요. 학교를 걸어 다녔는데 가면서 중간에 거기서 이제 제가 산에 올라가는 거죠. 가서 뭘 했나? 뱀 잡으러 갔어. 뱀을 잡아서 이제 용돈도 마련하고 공람금도 육성회비도 마련하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뱀에 물려가요. 손톱 보이시죠? 손톱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뱀에 물리면은 이 뱀하고 이 돼지하고 상극이니까 식육점에 돼지 비계를 얻어서 팅팅 감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돼지 비계를 해서 이게 독을 다 빼고 뭐 옛날에는 이게 상처가 아무런지 뭐인지 모르니까 결국은 이 손톱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또 열심히 또 홀로서기를 익혀가지고 대체 에너지 사업, 태양열 사업을 또 하다가 또 부도가 났고, 그래서 이 거지가 됐죠. 금융신용 불량 거래자까지 되고 해서 포항으로 왔는데, 포항에서 왔을 때는 우리 가족 4명이 뭐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전기요 하나에 우리 4가족이 참 잠을 자고 하는 정말 슬픈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 스토리죠. 근데 그러나 우리 포항 시민들하고 그 다음에 또 포항 시민들을 도와주셔가지고 자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저를 이제 도와줘서 제가 이렇게 빚도 다 갚고, 그래서 이 빈민에서 중산층까지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도 보답을 하고, 과메 기도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하는 이 포항 땅, 그전엔 전 포항시장은 잘 했어요. 경제가 잘 돌아갔어요, 포항이. 그러나 너무 못하니까 과미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이 포항 땅에서 내가 정치 혁신을 좀 해보겠다. 2가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는 포항 시민들에게 은혜의 보답을 하겠다. 내가 정치 혁신을 하는 것이 바로 보답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정치에 입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치에 입문을 막상 하고 보니까 그전에는 정치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는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제가 이거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치에 입문하고 이제 밥 먹고 사니까 사회봉사도 하겠다. 로터리 클럽도 들어가고 라이온스도 클럽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밴드나 이 단톡에 정치에 관한 글을 또 올려요. 그러면은 개 떼듯이 덤벼 들어가지고 발무디미 합니다. 여기는 봉사하는 모임이지 정치하는 모임이 아니다. 나는 거기 있어서 너무 슬펐습니다. 기득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놓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어 놨으면은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는 모든 것을 정치를 우리 생활에서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정치는 우리 일반 백성들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인만, 사회, 이 정치, 이 기득권만의 영역이다. 침범하지 마라. 너희는 개돼지처럼 살아라. 국가에서 주는 100원만 먹고 살아라.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의식이 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내가 이제 반항이네. 자, 19세기의 사상가 조제프 더 메스트르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우리 지난 5년 정부가 어떤 정부였습니까? 문재인.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식벌 되는 게가 뭐라 했습니까? 삶은 소대가리래. 삶은 소대가리. 삶은 소대가리를 우리가 군주로 대통령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우리가 뽑은 국민들에게 그 대통령한테서 우리가 쏘아가지고 코로나19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기방역으로 죽고, 억울하게 멀쩡한 사람들이 주사 한 방에 그냥 바로 즉사해버리고, 소도 주도선자인이 뭐니 여기에 사기에 놀아나가지고 전부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이니 예? 이것이 바로 조제프 더 메스트르가 말하는 19세기의 사상가라. 이 양반이 얘기해
했는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 우리가 드리지만은 정치, 문화, 뭐 종교 모든 것들이 막 경제학, 정치학 모든 것들이 다 철학까지 다 19세기에 그런 그 양반들이 그 당시에 학자들이 만드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서 먹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고착돼서 노예로 지금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21세기 달리고 있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방송을 못했습니다. 방송을 잘못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 싶어서 대의를 위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때가 되면 제가 이 억울하고 우리 국민들이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하나 밝혀지겠지요. 그게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진시황이 역사를 왜곡시키게 바꿔놨는 것이 아직까지도 수천 년이 지나가도 아직까지도 안 바뀌었듯이 우리 이 왜곡된 역사도 수천 년이 흘러도 안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모든 정보가 오픈된 시대 유비쿼스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바뀌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모이고 하면은 자,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정치의 이 의의, 정치의 의의가 무엇인가, 정치의 정의가 무엇인가, 정치의 어원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의 정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가 담론을 정치란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에 대한 정의의 담론을 나눔으로 해서 우리 이번 설 연휴 때 가족들이 모이면은 이 대선 전국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또 할 수가 있겠죠. 함께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 정치의 정의입니다. 정의. 정치의 정의를요. 이 막스 베버. 이 막스 베버라는 양반은 이쪽에 나오지. 독일의 이 법률가,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그러니까 이미 200년 전, 200년 전에 학자들입니다. 막스 베버가 이 양반이. 이 양반이 내린 정의를 가지고 이미 120년 전에 내린 이 베버란 이 양반이 내린 정의를 어떤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의 운영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80년 이후 포스터니즘의 영향으로 정치를 국가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내재되는 권력관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생겼다. 이와 같이 정치는 배분, 이 배분은 사회주의,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관계라는 자 배분과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그리고 권력관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막스 베버가 내린 정치의 정의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시대에 200년 전에는 맞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 19세기에 내린 학자들이 내린 정의, 경제학 정의, 정치학 이거 이제 다 버려야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아직까지 수백 년 전에 고착되어 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다. 정치의 의원 지금 제가 의원 소개하는 이 정치의 정의는 이 정치의 의원에서 찾아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정치라는 말은 고대 중국의 유교 경전인 상서에서 도치 정치라는 문장으로 처음 등장한다. 정치에서 정은 바르다의 정과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를 치다의
의미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다. 즉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한다. 정은 특히 자신의 부조화로운 면을 다스려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는 물과 건축물이 합하여 이루어진 말이다. 이것은 물의 넘침에 의한 피해를 잘 수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부조화로운 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이 돕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 따라서 정치는 자신과 다른 사람이 부조화로운 것,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으며 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치는 다른 말로는 수기치인, 즉 자신을 닦은 후 남을 돕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가는 먼저 자신의 부조화로운 것, 네거티브한 것, 즉 천지자연의 이치에 조화되지 못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스려 극복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어려운, 곤란함, 부조화로운 면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즉 군자 또는 성인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 정치는 우리 국민들을 다스리는,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그 위치가 아닙니다. 지위가. 여기에 의원에 나왔죠. 이게 정의 자체가, 베버가 내린 정의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죠. 이 의원의 정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의 정의가. 즉 자신을 닦은 후 자신을 스스로를 잘 닦아야 돼. 천지자연의 이치에 조화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면, 자신의 이 네거티브한 면을 스스로 다스려야 되죠. 그래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운 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곤란한 것, 이 부조화로운 것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리 국민의당 이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처럼 내가 스스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기업을, 벤처기업을 운영해서 돈을 벌어서 1,500억, 이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본 사람, 최소한 기업 경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논할 수가 있죠. 평생 동안 국가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호의호식하고 먹고 살아오고 양주 마시고 그런 사람이 군주가 되고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당장에 정치란 것이, 정치의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위키 백과사전에 나오는 이 정의, 이 베버, 독일, 이 19세기의 정치 사상가에 있으면 정치학자인 이 양말이 내린 것에 거기에 맛이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19세기의 사상가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이런 말을 했죠.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우리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졌습니다. 5년 동안 정말 뼈저린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깨달아야 되죠. 이제는 반성을 해야 되죠. 이제는 정말 더 좋은 정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정권 교체를 해야 되죠. 닥치고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이 코미디언이죠, 코미디언. 우리 대선 전국을 보면은 생쇼고 코미디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MBN 김주환이 그런데 코미디언 대통령의 배신,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코미디언이던 블로디미르 젤렌스키는 2015년 방영된 드라마 국민의 종에서 부정부패를 비판하다 대통령이 되는 역할로 큰 인기를 얻었고 실제로 정계 입문해 2019년 진짜 대통령이 됐습니다. Дорогий народе, протягом свого життя я намагався робити все, щоб українці посміхались. Наступні 5 років я зроблю все, українці, щоб ви не плакали. Дякую.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우크라이나는 정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2만 7천여 명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를 완료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외치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2004년 오렌지 혁명으로 친러시아 권위주의 정권을 축출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방 국가 사이에서 오락가락 외교 정책을 펼쳐 불신을 샀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 상황을 무시한 채 친서방 국가의 모임인 나토 가입을 추진하다가 러시아의 반발을 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정부와 대통령 측근들을 자신의 옛 동료와 일가, 친척들로 채워 측근 정체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죠. 오죽했으면 전직 우크라이나 하원 의장이 전문가가 없는 정부, 외교관이 없는 외교부, 장군이 없는 군지휘부는 마치 한편의 코미디 호러 드라마 같다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대선 때부터 예고됐습니다. 젤렌스키는 대통령 선거운동 내내 인기몰이와 편가르기에 급급했고 무리한 대선 공약을 쏟아내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부패한 기성 정치권의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몰표를 줬습니다.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고른다. 인기만 쫓았던 대통령을 뽑아 국가적 위기를 자초한 우크라이나의 코미디 같은 이 사례는 오는 3월 9일 선택을 앞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겁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코미디언 대통령의 배신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5년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정말 오는 3월 9일에는 두 번 다시 우리가 지난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정권 교체, 닥치고 정권 교체가 아니라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이번 설 연휴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정말 우리 후보에 대해서 정당을 보지 말고 대통령입니다. 지금은 총선도 지방선거도 아닌 대선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흥망성쇠를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의 그 아픔을 정말 이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설 연휴 때도 정말 행복한 연휴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